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분 연불 손은 도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짓말, 위선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리다 라는 거죠. 최근에 벌어지는 공직자의 거짓말 사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행자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될 몇 업종이 있어요. 몇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에 있는 분의 수장이 지금 거짓말 논쟁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그래서 녹음기를 틀어버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거는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거짓말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부인을 하고 변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요, 업소를 합니다. 업소를 하다가 감정이 호소를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노골적으로 나가요. 노골적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상대방의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태도라든지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논쟁이 지금 뭐 팩트라고 지금 이게 팩트냐 라고 할 때 지금 팩트잖아요. 녹음기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녹음기를 틀었으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부인을 했고, 그러다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다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뭔가가 업소를 할 것이다 이거죠. 뭔가가 업소를 할 것이다.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내가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그러면 내가 나가더라도 이런 사법농단에 뭔가를 책임을 지고 내가 임무를 완수하고 사법계획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국민이 저를 좀 이렇게 양해를 바라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옷 벗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 버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찐다고 내가 안 하겠다는데 뭐 하려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법적 책임을 물어라. 명예에서도 이제 뭐든지 이렇게 물어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5단계예요. 5단계 행태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세금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항시 여기서 규제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려고 규제를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할 것이 없다고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밖에 생색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밖에 없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공공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 민간에다 하면은 즉시성이 있는데 공공에다 해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10년 걸리던 거를 우리가 이제 3년 안에 하겠다, 5년 안에 하겠다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제 와서 공급을 할 거면 왜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냐 이거 정책 같은 것도.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은 당연히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애당초 공급을 빨리빨리 해야죠. 공급을 하고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수요는 억제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플러스가 돼야 이제 수요와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세금으로 무조건 중과한다 해가지고 세금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부동산 집값이 잡혀진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심없이 순수하게 하려면 수요와 공급 억제책을 하고, 유동성 부분은 이게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가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생산 현장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급을 처음부터 올려야죠. 처음부터 올리는데 이거를 지어가지고 자꾸 이거를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조정지역 딱 쳐놓고 맨날 이 조정 밖에서 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급하겠다 하니까 내가 뭐 출퇴근하는데 2-3시간을 어떻게 걸리면서 사냐. 직장에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공급을 늘려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안 되면 위로도 좀 올라가게끔 해주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역세권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한다. 예전엔 맨날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여기다 누가 뭐 마치 땅 사놓은 사람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공급도. 그러니까 이쪽에 민간 공급이 가장 빠르다 이거예요. 민간 공급이. 그러니까 민간한테 자꾸 뭔가를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임대 혜택, 세제 혜택 주는 것이 자꾸 민간으로부터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원수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원수 취급을 해보니까 당연히 오래된 집을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손봐야 이게 집이 낙후되지 않고 이렇게 집 공급이, 주택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후돼 버리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두드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세가 가만히 있어도 전세 들어오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거 전부 다 리모델링 해주냐 뭐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우가 오히려 서민을 위한다고 말만 그랬지 실질은 그게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를 억제를 할 때도 왜 이렇게 양도세를 다 일단 중과를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드냐 이거. 나가게끔 탈출하게끔 일단은 길을 터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막아놓고 여기다가 막 앞으로 보유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나갈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뭐 폴란드, 바르자브, 유태인 뭐 구금소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게끔, 통 크게끔 나갈 기회를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뭐 10년 이상 뭐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딱 6개월 줄 테니까 탈출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주택이라는 게 10년짜리가 어디 있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러면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코 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종부세로 분명히 과세하겠다. 근데 종부세가 상당히 셀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다 결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뭐든지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려야 되는데 종부세부터 먼저 양도세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종부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공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왜 거꾸로 하느냐 이거예요. 왜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실수 헛발질돼 가지고 아마추어 정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로 이렇게 프로그램,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목적 의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목적 의식이 분명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빛을 보느냐 안 보느냐 뭐 이런 건데, 표를 계산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를 하고 잘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두드러라 해도
이익이 된다라는 정치적 이익으로는 만일 그런다면 표를 계산한다면 이익이 되는 거니까 정권이라는 거는 놔버리면 뭐 놓쳐버리면은 뭐 이게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존권의 문제다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생존권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왜 어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숨긴다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좋은 말로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잿밥에 있는데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이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딱 보면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거나 뭐 지고하가 뭐 지를 따지거나 지고하를 뭐 막론하고 이 정치 성향은요 안 변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뇌의 어떤 세포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세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 이런 걸로 변하지가 않더라. 물론 이제 변하는 거는 이제 이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나한테 이로우면은 좋고 선이고 나를 내 이익에 해를 주면은 악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냐,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느냐. 나는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린다고. 여기다가, 이 깃발이,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면 깃발이 흔들리니까 내가 바람이 부는 걸 알겠다.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 같은 논쟁인데, 말 같지도 않은 논쟁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거, 이게 모양에다가 보느냐, 소리에다가 보내느냐, 자기 마음이 어디다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대법원장 사건을 보면은 이 대법원장을, 초점을 맞추면 대법원장이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는 에게 맞추면 이게 완전히 나라 망조다. 이게 사퇴해라. 당신이 탄핵을 받아야 된다. 무슨 이런 대법원장이 있느냐. 법관의 망신이다. 이러면서 온갖 비난이 가죠. 가는데 또 여기에 이제 임 부장판사라고 있잖아요. 부장판사를 이쪽에 너가 잘못이다. 왜 녹음을 하느냐. 녹음해가지고 왜 나무 대화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공개를 하냐. 당신은 말이야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녹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유도를 한다 이거.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이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로 이쪽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권력. 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라는 거를 보려면은 이쪽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쪽이 많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될 것이다. 만일 이쪽이 변화가 하는 사람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막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정권은 변화가 될 것이고, 이쪽의 세력이 많으면 결국 이 세력 따라서 정권은 또 계속 동일한 정권이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일상화가 된다 라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거였다면은 그거는 눈 감아도 흠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든지 가치 추구라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거짓말은 필요한 그냥 전략 전술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는 뭐든지 이제는 이익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살아남는 생존 비결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슨 시비를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옛날에 공자님이 사이비를 아주 안 좋아라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선비인 척, 사대부인 척 한 사람을, 그게 이제 악한 사람보다 멋멋한 척 하는 사람은 그 가짜는 진짜 더 나쁘다 라고 해서 사이비를 상당히 배격을 했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이비가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가 95%여도요, 진짜 5%만 섞어져 버리면은 진짜로 믿게 된대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5%만 가지고 진짜 행세를 할 수 있다. 그게 참기름 장수 했던 분이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